아직까지도 이재명이의 위증교사 그 병합 문제가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눈치 보고 있는 애. 네, 거기에다가 교수님 오늘 또 붕괴하셨던 일이 있죠. 헌법재판소에 대해 가지고 꼭 얘기를 하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좀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, 교수님? 헌법재판소? 네. 아니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뭐 그 물론 이제 이건 좀 오랜 역사를 좀 오래 전 얘기인데 네네. 이분들이 그 뭐냐 집회 시위에 관한 그런 얘기 할 때 네네. 그게 그러니까 퇴근 후에 퇴근 시간 후부터 이제 밤까지 이제 집회를 하는 거는 좀 이제 자제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법이 있었어요. 집시법에. 네. 근데 그게 이제 위헌이 됐잖아. 집시법. 네. 집시법. 그래서 위헌이 됐잖아. 근데 2009년에 그 노무현 정부 당시 이명박 정부구나. 그때 당시 어쨌든 그 판결 때문에 지금 밤새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. 그러니까 저는 민폐가 어마어마한 민폐입니다. 6시면 사실 퇴근 시간이고 차도 밀리는데 그렇죠. 길을 막고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거가 전부 다 이제 그 2009년에 그 판결인데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는요 하는 일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리는 결정이 진짜 우리 국민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. 예를 들면 뭐냐 그 군 가산점 이런 것도 되게 큰 영향을 미쳤고요. 그때도 조금 이제 이상한 거였는데 그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낙태에 관한 법률도 그렇잖아요. 근데 네. 그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그 판결 중에 제일 어이없는 게 이제 올해 3월에 나온 판결이지 않습니까? 이제 검수완박이 이제 절차는 그거 있잖아.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뭐 그때도 뭐 많이 얘기가 나왔겠지만 제가 이제 그 법안을 다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검수완박 법이 이제 통과되고 나서 우리 치안이 어떻게 됐습니까? 그 개판이 됐죠. 정의 진짜로. 구현이 지연이 되잖아. 그렇죠. 지연이 되고 그리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종결해 버린 그렇죠. 그런 사건 때문에 이의 신청도 못 해서 그러니까 고발인 이의 신청이 금지되는 바람에 뭐 장애인 같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고소를 못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.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. 그런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 그냥 바다로 흘러가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엄혹한 현실에서 한동훈 장관이 딱 이랬지 않습니까? 이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은 이 폭주의 브레이크 잡아줄 사람은 헌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. 그런데 이 헌재가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? 절차적으로는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그것도 5대4였어요. 그렇죠. 알고 네. 있습니까? 절차적으로 위법하지만 어쨌거나 합법이다 이렇게 네. 했습니다. 근데 절차 위법이 먼저 있었고 절차 위법에 대해서 5대4로 위법이 맞아.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5명 있잖아. 그 5명이 싹 다 그냥 5명 중에 1명이 배신을 한 거야. 그래서 이제 그 위법하다고 한 거야.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는 거에 뭐 물론 이제 검수완박이 뭐 좋아할 수도 있어요. 뭐 판단에 따라서.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좋을 수는 있는데 그게 좋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동안 안건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거치지 않고 뭐 쪼개기 하고 뭐 필리버스터 반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절차적 위반 문제였죠. 민주당이 꼼수탈탕 같은 걸 동원해서 위법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 정도는 9대0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. 제 말은. 그게 5대4가 된다는 것도 되게 말도 안 되는 거고. 그렇죠. 그리고 나중에 결국 검수완박이 위헌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5대4로 이렇게 됐잖아.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5마리가 모두 다 그냥 기각을 결정해 버리고 한동훈 장관이 낸 것도 마찬가지야. 청구인 자격 없다고 5대4로 이제 각하를 해버렸잖아. 여기서 5대4. 그러니까 저는 정말 웃긴 거예요 이게. 그러니까 한 개인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법관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다 판단을 내리는 존재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를 누가 누가 밀어줬냐, 자기가 어디 소속돼 있냐,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같은 그런 데 소속돼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무슨 판단을 내릴지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다 예상이 돼요. 네, 그러면 우리가 과연 헌법재판소를 믿어야 될까라는 그런 점이고요. 나는 이 정도 되면은 말이죠. 나는 전국 법관들이 들고 일어나야죠. 내가 말할 거였는데 이 얘기 아무도 안 하더라고. 아니 나는 우리가 법관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자신들 소리 한번 내주는 게 맞지 않나? 당연하죠. 예. 근데 왜 찍소리도 못 하는 거지? 아니 왜 그러는 걸까요, 그게? 그러니까 인사 이동이 2월 달에 예정이 돼 있어서 그거 눈치를 보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눈치랑 그게 뭔 상관이야? 그러니까요. 예. 아예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법관 인사에 사실 국회가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? 그 전까지 이거는 형식적인 조항이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30 몇 년 동안 이게 한 번도 인준이 안 된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. 지금 이제 그런
그런 일이 한 번 이미 벌어졌어. 그리고 심지어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잖아요. 뭐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예요. 헌법재판소장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잖아. 근데 이종석 이분이 이제 임명이 될 것 같은데 뭐 민주당에서 또 반대한다. 얘네들은 무조건 반대잖아. 그렇죠.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죠.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얘네들이 쫀다고요. 사람은 말이죠. 가만히 있으면 호구야. 호구죠, 호구. 송 대표 옛날에 그 돈 뺏긴 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? 그냥 묵묵히 있었잖아.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거예요. 호구 당했네요. 네. 우리가 왜 그 슈퍼챗이 안 들어오겠습니까? 아니 죄송합니다. 그거랑 관계 없습니다. 어쨌든 간에 나는 그 사법부 있잖아. 너무너무 한심하고 근데 이 사법부 이런 거를 누가 초래했느냐? 이 김명수가 초래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아주 진짜 나쁜 놈이에요. 김명수가 이제 예를 들면 임 판사 있잖아요. 임재근 판사인가? 임재근 판사를 민주당에 탄핵시킬 거니까 너는 사표를 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. 아니 진짜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장이 사실상 국회 눈치를 보고 개딸들 눈치를 본 거죠. 네네 그런 그때는 깨문이들. 전형적인 그런 사례고요. 거기서 저는 대법원의 권위 같은 게 다 이제 형해화됐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양승태 같은 분은 이제 뭐 이렇게 막 뭐 조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많이 이제 대법원의 가치가 떨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그 문재인 정권은 정말 여러 가지로 다 문제가 있었지만 제일 그런 게 사법부를 무너뜨린 게 우리나라가 임성근이라고. 우리나라가 임재근인 줄 알았어. 창피해.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잖아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으로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럴 때 최고의 지위를 가져야 되는 게 사법부라고. 근데 그 사법부가 국회 밑으로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방금 교수님 얘기하셨던 거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임성근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임성근인지 임재근인지 그 이름을 아는 것 자체가 진짜 비극이라고 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제 말이 그 말입니다. 네, 부장판사의 이름까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얼마나 사법부가 논란이 됐으면 부장판사가 누구고 심지어 지금 뭐 영장전담 판사는 누구고 이 유창훈이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제가 보기엔 정치가 진짜 개막장이 됐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노란봉투법 이제 뭐 국회 직회부도 다 이제 허가해 줬는데 그 사실 노란봉투법에 필적할 만한 그런 판례를 만든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. 알죠? 현대중공업인가 뭐 어디 이제 그 판결에서 그 노란봉투법 같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어요. 그러니까 사실상 이 판례가 노란봉투법의 거의 전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노란봉투법 통과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이제 정도의 이미 판례를 만든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누구냐? 노정이야. 노정이. 성관이 있었던. 네네 노정이 그 좌파 노정이.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지금 지금 하는 짓거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사법부를 진짜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이상한 짓을 막 하고 있는 거라고. 그러니까 그리고 그 판사들이 누군지 딱 보면 끄덕끄덕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. 그렇죠. 뭐 우리 법 어디 법 이런 데 다 수록돼 있고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비극이냐면은 우리가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을 욕할 때 그래도 대법원 너는 대법원 유죄가 됐으니까 네 마누라가 너는 유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. 그런데 이제는 그 판결 자체가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원래 사법부 판정을 우리가 그래서 판사의 판정은 존중하는 게 우리 룰이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최소한의. 그거를 안 믿어버리면 역사의 진리의 법정인가 역사의 법정 그딴 거는 세상에 없어요. 그게 어디 있어요? 역사의 그렇죠. 법정 양산에 있어. 그런데 그런 말도 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법부 판결이 지금 너무 개판이다 보니까 그렇죠. 이제 사법부 판결까지 이제 이게 무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이 뭐 30년형을 받아도 얘네들이 뭐 사법부 엉터리다라고 얘기해봤자 우리가 반박을 못한다니까. 그렇죠. 실제로 엉터리였기 때문에 네네. 이거를 다 지금 사법부가 자기들이 자초한 일인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판사의 판단은 법리에 따라 한다 그러지만 우리 국민의 상식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.